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진행을 했었냐면요. 그 3차 방정식의 4차 방정식의 풀이까지만 진행을 했었어요. 그죠? 여러 가지 방정식 순수 7단원이었죠. 그 여러 가지 방정식 중에서도 3, 4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후속적인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죠. 3, 4차 방정식의 기본적인 풀이 방법은 뭐라고요? 고유한 풀이 방법. 자, 1차 방정식은 이렇게 푼다라는 걸 배우셨고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 또는 근해 공식을 이용한다라는 걸 배웠다면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에서는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고요?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결국엔 1차, 2차 방정식에 있는 방법들을 응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이용하고 그 인수분해에서는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필기노트는 또 안 갖고 왔니?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푸시는데요. 그러면 결국에는 성질 또한 그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요. 그럼 2차 방정식에서 우리 뭐 배웠는데? 근과계수와의 관계 배웠는데. 또 뭐 배웠는데? 판별식 배웠는데. 또 뭐 배웠는데? 혈렉은 배웠는데. 기억나냐고. 2차 방정식에 있는 근해 공식에서부터 파생되는 애가 판별식 배웠지. 그 다음에 근과계수와의 관계 배웠지. 그 다음 혈렉은 배웠잖아. 그러면 3, 4차 방정식에서도 뭘 배울 것 같아? 판별식이 근해 종류에 대해서도 배우실 거고 그 다음 뭐 근과계수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혈렉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거부터 한번 보죠. 두 번째 파트예요.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자, 일단은요, 세근이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는 0이라고 나와 있는 식의 세근을 알파와 베타와 감마라고 한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뭐라고?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는 뭐라고? 얘는 a분의 c 그리고 알파 베타 감마 값이 마이너스 a분의 d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얘기 중에서 보통은 이렇게 나와 있는 애를 세근의 합이라고 불렀고 얘는 뭐요? 두 근끼리의 곱의 합이라고 불렀었고요. 두 근끼리의 곱의 합, 뭐 이런 식으로 부르고요. 여기는 세 근의 곱이라고 부릅니다. 증명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보통은 이렇게 얘기해요.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고 식을 세우듯이 그죠? 어떤 인수, 세 근을 갖는다면 지금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라고 하는 애가 0일 때 이 식을 바꿔주신다면 x 세제곱 더하기 a분의 bx 제곱 a분의 cx a분의 d가 나올 건데 야! 여기에 세근이 나온다는 건 결국엔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죠.
인수분해를 했을 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가 된다는 말과 같은 뜻이고요. 그래서 이 식을 전개하게 되면 곱셈 공식 이용해서 전개하실 수 있으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x 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x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자, 제가 이거 뭘 기억하라고 얘기했었냐면 제가 이거 저번 시간에 한번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뭘 기억하라고 했었냐면 n차 방정식의 근의 합과 근의 곱은 외워놔라 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그래요? 그죠? 이게 근각의 수와의 관계에서 하는 말과 같아요. n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의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써보자고요. 참고. 참고예요. 그 n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해가 몇 개라고? 해가 몇 개라고? 해가 몇 개라고? n개죠. 그죠? 네. 그러면 그 n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모든 근의 합이라고 하는 것,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x-a 곱하기 a는 좀 그렇고 x-알파, x-베타, x-감마, x-델타, x- 뭐 입실론, x- 뭐야? 모시기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어찌됐든 저찌됐든 간에 x의 n제곱하고 x의 n-1제곱에서 근의 합이 나올 거라고요. 이해돼? 그래서 n차 방정식의 근각의수와의 관계는 모든 근의 합은 항상 언제나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와요. 이건 참고할 만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근의 곱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의 개수가 계속 실시간으로 바뀌지만 모든 근의 곱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요?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a분의 상수항입니다. 항상 이게 저번 시간에도 했던 말이에요. 저번 시간에 필기 했을 거라고 생각할게요. 뭐라고요? 모든 근의 곱은요.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a분의 상수항. 예를 들면 5차식, 5차 방정식. 은 해가 몇 개 있으니까 5번 곱해질 테니까 부호가 마이너스 a분의 상수항.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예를 들어 10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곱이 뭐야? 마이너스가 양수계 10개 있을 테니까 플러스가 될 거고 a분의 상수항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항상 언제나. 그래서 저거는요. 요 과정 같은 경우에는요. 별거 아니고 잘 주의 깊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유익하게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 식의 참고는 지금 참고만 하시고 식의 작성 세 근이 주어졌을 때 x 세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방정식으로 바꿀 때는 x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x 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x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식이 나온다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그 167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그죠? 167페이지 하단에 있는 내용입니다.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근각의 수와의 관계 써먹고 뭘 써먹었다고?
근의 종류도 써먹을 수 있고 혈내근의 성질도 써먹을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혈내근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무슨 조건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으니까? 라고 하는 개수 조건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그래서 3차 방정식에서도 혈내근의 성질을 써먹을 수 있어요. 혈내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건에 대해서? 유리수라고 하는 개수가 모두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한 근이 P 더하기 M 루트 Q라고 한다면 원칙상으로는 대입해서 정리해야 하지만 그게 아니라 다른 한 근은 P-M 루트 Q이고 마지막 또 세 번째 근은 알파일 거다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알파를 찾아주고 그걸 토대로 나머지 개수들을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고 쓰시는 거죠. 책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멘트도 좀 들어가면서 쓰세요. 아시겠죠? 지금 귀 닫고 눈만 열심히 움직이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다시. 그러면 지금 또 개수가 모두 실수라고 하는 조건이 나와 있을 때에 한 근이 주어진다면 P 더하기 QI가 주어진다면 이때는 이것도 바꿔줘요. 이때는 다른 두 근이 뭐가 된다고? P-QI라는 하나의 근과 알파라고 하는 근을 잡아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근의 종류라고 하는 것들은 전 단원에서 나왔었는데요. 중근이 될 조건 있었죠. 3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1차 곱하기 2차식으로 정리가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있는 해가 x는 알파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본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일 때? 중근이 될 종류, 중근을 가지는 경우 첫 번째는 요식에 대한 판별식이 0일 때 아니면 뭐? 알파가 2차식에 해가 될 때. 이렇게 두 가지 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2차 방정식에서 했던 근의 종류, 두각계수와의 관계, 혈내근처럼 3차 방정식에서도 근의 종류, 근각계수와의 관계, 혈내근 이렇게 보고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자 필수에서 7번 결국에는 곱셈공식 변형입니다. 자 7번에 문제 한번 보시면 세 극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라고 하는 걸 보자마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얼마구나? 3이구나. 그 다음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는 얼마구나? 0이구나. 1차는 개수가 0이잖아. 그지? 그리고 마지막 알파, 베타, 감마는 얼마가 되는구나? 마이너스 5구나 라고 해서 세 개를 구한 다음에 저 1번에 있는 식을 변형하시면 됩니다.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은 뭐예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그렇죠? 대입만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식은 그럼 뭡니까?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더하기 감마 세제곱. 세제곱을 3개 더하는 공식은 하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무조건 기억해야 된다고 했어요. 뭐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곱하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감마 마이너스 감마 알파 더하기 3 알파 베타 감마.
그죠?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에 나오는 식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했었습니다. 마지막, 자, 그럼 3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기억하세요.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다음에 또 같은 질문 나오지 않게 아예 머리에 박아 넣으십시오. 뭘 해줘도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 곱하기 베타 플러스 감마 곱하기 감마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애는 너무 복잡해. 너무 복잡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적어도 하나는 숫자가 나오도록 변형해야 돼. 자,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게 요 세 개 중에서 어디 식에 포함되어 있니? 첫 번째 식에 들어가 있는 거 보여?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값 대신에 3 마이너스 감마라고 쓰면 또 베타 플러스 감마라고 하는 값 대신에 3 마이너스 알파를 쓰면 3 마이너스 베타를 쓴다면 이 세 개를 곱했을 때 나오는 값이 좀 더 간단해지지 않겠냐는 거야. 그래서 식을 변형해 보신다면 여기에 27 빼기 9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더하기 3 곱하기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대입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노란색으로 바꿀 줄만 알면 돼요. 사실은 여기서 할 말이 더 많거든? 근데 생략할게요. 더 하진 않을게요. 그거는 실전용이기도 하고 좀 뭔가 할 말이 되게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얘를 어떻게 할 수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할 건데요? 저는요. 오야 마이너스 5가? 네. 전 이거를 계산하지 않고 그냥 계산할 수 있거든요. 변형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알려주면. 근데 그런 걸 굳이 여러분들한테 해주지는 않을게요. 복잡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구나. 어쨌든. 다음. 그럼 필수 이제 8번 같은 경우도 뭐 하라는 얘기야? 근과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라는 거야. 어? 근과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라는 거야. 사실은 나중에 가면 이것도 그래프로 정리할 수 있거든요. 안 할게요.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에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대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3. 세 근을 언급하는 순간 근과 계수와의 관계.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는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감마는 얼마? 1. 이렇게 세 가지를 잡은 상태에서 이번에는 세 근을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이라고 하고 x제곱의 개수가 세제곱의 개수가 1이 되도록 뭐 구해야 돼? 아까 여기서 뭐 했어? 여기 오는 개수는 x 세제곱 마이너스 합 더하기 두 근끼리의 곱의 합 x 마이너스 세 근의 곱이잖아요. 근과계수와의 합의 제곱이 아니죠. 죄송해요. 합 곱하기 x제곱. 이런 식으로 근과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할 때는 합, 두 근끼리의 곱의 합, 세 근의 곱을 미리 계산해서 된다는 얘기죠. 자, 세 근의 합은 뭐야?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3이죠. 그지? 그럼 두 근끼리의 곱의 합은 천천히 해도 돼.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베타 플러스 1 더하기 베타 플러스 1 곱하기 감마 플러스 1 더하기 감마 플러스 1 곱하기 알파 플러스 1이야. 굳이 이걸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 그냥 각각 전개만 잘 해봐.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 1. 또
베타 감마 베타 플러스 감마 1 감마 알파 1 정리해볼까? 얼마야?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 두근 곱의 합 그리고 두 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더하기 3 이렇게 정리가 되죠? 대입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세근끼리의 곱은요? 알파 더하기 1 곱하기 베타 더하기 1 곱하기 감마 더하기 1이고요. 이 식 전개하시면 알파 베타 감마 더하기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베타 감마 1 이렇게 정리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각각 여기서 구한 값을 대입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대입하면 얼마? 6이요. 여기는 계산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 더하기 6 더하기 3이라서 7이요. 그 다음 얘는요. 1 더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3 더하기 1이니까 3이네요. 얼마? 6, 7, 3. 그럼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7x 마이너스 3은 0. 끝.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자, 필수 예제 9번 같은 경우도 그냥 참고 제가 그냥 보여드릴 테니까 밑에서 연습 한번 해보세요. 필수 예제 9번은요. 켤레근의 성질을 이용한다 라고 했을 때 항상 언제나 뭘 먼저 확인하고 9번엔 근의 모양을 먼저 보세요. 1 더하기 i일 때 한 근이 1 더하기 i일 때 그때 뒤에 멘트를 읽어보니까 실수 A와 B에 대하여 오케이 켤레근 그럼 다른 한 근은 1-i가 될 거고 나머지는 몰라. 이 상태에서 지금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b는 0이라고 하는 식에서 상수로 나와 있는 애는 얘밖에 없거든. 얘는 어디에 무슨 위치에 있는? 두근끼리의 곱의 합. 두근끼리 곱의 합. 두근 곱하면 얼마? 2. 두근 곱하면 얼마? 알파 곱하기 1 플러스 i. 전개하지 마. 두근끼리 곱하면 얼마? 알파 곱하기 1 마이너스 i. 계산하면 얼마예요? 2 더하기 2알파죠. 그지? 그 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4예요. 알파는 얼마구나? 마이너스 3이구나. 이렇게 구한 상태에서 이제 세근의 합은 얼마죠? 세근의 합은 얼마예요? 얘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한다면 더하면 2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그죠? 따라서 알파 A는 얼마? 1. 그럼 세근의 곱은 곱하면 2예요. 2에다가 마이너스 3 곱하면 마이너스 6입니다. 따라서 B는 얼마? 6입니다. 이런 형태로 문제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해요. 그렇게까지 썩 복잡한 식은 아니에요. 다음.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건 허수 단위와 관련된 문제와 세트로 나오기도 해서 좀 기억해야 될 부분 중에 몇 가지 좀 안내를 드리자면 일단은요. 절대적으로 외워야 되는 식이 두 개가 있어요. 세트로 기억해야 되는 식이 두 개가 있고 받아들여야 되는 게 여러 개가 있는데요. 뭐냐면 예를 들어 x의 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는 순간 이걸로 하는 순간 자 오메가 세제곱은 1이고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다를 세트로 기억하셔야 돼요. 이 둘은 세트예요. 항상 언제나 늘 세트입니다. 반드시 세트예요.
뭐라고? 다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되어 있는 식은요. x 마이너스 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은 0이에요. 여기서는 실수가 나올 테니까 여기서 허수가 나올 거라고요. 이쪽에서. 그 이쪽에서 허수가 나오는 하나의 근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얘랑 세트로 뭘 기억하라고? 여기랑 세트로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을 세트로 외우라고. 그럼 그 세트 메뉴에서 나오는 파생되어 나오는 근과계수와의 관계가 있어요. 누구?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오메가 반은 1이다. 합이 마이너스 1, 곱이 1이다. 근과계수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들이요. 근데 이제 난이도가 높아지면 얘네들을 변형해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거? 지금 여기 식이랑 요 식이랑 똑같거든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라고 식을 옆으로 옮겨 놓으면 얘랑 같은 꼴이 되잖아. 그래서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바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 넘겨주시면 오메가 제곱이라고 하는 값은 오메가 분의 1이에요. 니네는 이해가 안 되시면 이렇게 통으로 외우세요. 받아들이는 게 최선이에요. 그 최선이에요. 여기 뭐? 첫 번째는 방정식에서 나오는 식. 두 번째는 근과계수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식. 세 번째는 변형. 요 두 가지를 콜라보레이션해서 나오는 변형식. 이렇게 세 덩어리가 있는데요. 이 세 덩어리 중에서 사실은 이거는 첫 번째 식은 외울 필요가 있고 두 번째 식은 그냥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근과계수와의 관계구나라고 찾아내시면 돼요. 근데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되면 1번, 2번, 3번 다 외우세요. 그리고 나서 써먹는 겁니다. 사수를 계속 내리는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x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을 만족하는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다면 여기에서의 세트는 누구야? 얘랑 이렇게 마이너스 1일 때 세트로 나오는 식은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이에요. 쓰고 있겠지 뭐. 그죠? 그래서 어떤 식이 만들어져야 되냐면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 2고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다 라고 하는 식 하나. 그 다음 두 번째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1, 오메가 오메가 바는 1. 이게 두 번째 식. 그 다음에 세 번째 식은요, 그러면 콜라보레이션에서 나와야 되는 식. 얼마니?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바니까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오메가 분의 1. 그쵸.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 이런 식으로 세트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로 설명해 드리면 좋을 텐데 그 새로운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걸 이만큼을 한 걸 토대로 설명해야 돼서 이건 좀 생략할게요. 자, 기억하세요. 요 한마디만 합시다. 거듭제곱. 자, 어떤 뭔가의 거듭제곱은 이런 게 보여. 그럼 뭘 찾아야 되는 거야? 뭘 찾아야 된다? 뭘 찾아야 된다? 반복되는 규칙을 찾아야 돼요. 대표적으로 반복되는 규칙은 4제곱하면 1이 된다는 애, 3제곱하면 1이 된다는 애. 이런 식으로 뭐가 되는? 1이 되도록 하는 요기에서 규칙이 발생해요. 그럼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3제곱하면 1이 되지만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결국엔 이 식은
요 식은 뭘 해야? 오메가의 6제곱이 1이 되는 거죠. 규칙이 몇 개마다 발생한다? 6개마다 세트로. 여기는 3개마다 세트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쉬었다가 10번 하고 연립방정식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칙 찾기라고 하는 요 세트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마무리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10번에 일단은 1번. 먼저 뭘 보아야 되냐면 x 세제곱은 1을 만족하는 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다. 라고 하면 써야 될 것들을 먼저 다 써주세요. 오메가 세제곱하면 1이 되는구나.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구나. 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반은 1이구나. 4개를 잡고 가자고요. 뭐 필요하면은 여기 있는 3번까지 다 적어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1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1번에 오메가 40제곱 더하기 오메가 20제곱 더하기 1은 어떻게 구하냐? 라고 했죠. 자, 뭐라고요? 규칙 찾기. 충분히 큰 지수 같은 경우에는 반복되는 패턴을 찾아라고. 세제곱하면 1 되니까 결국에는 얘는 오메가가 될 거고요. 18제곱 3의 배수가 될 테니까 오메가 제곱이고요. 1입니다. 0이네요. 이렇게 정리가 가능해요. 자, 2번도 마찬가지예요. 2번도 식 한번 보시면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오메가 5제곱 더하기 오메가 7제곱 더하기 오메가 9제곱 더하기 오메가 11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수를 내려줄 수 있는 애를 한번 내려주십시오. 누구?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입니다. 3개 끊으면 얼마? 0. 3개 끊으면 얼마? 0. 앞에서부터 끊을 생각하지 마세요. 앞에서부터 끊는 것보다 뒤에서부터 끊는 게 훨씬 더 간단하게 풀립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래서 0이고 0이면 얘는 1이 되겠구나 라고 풀이가 가능하겠습니다. 3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메가 10제곱 더하기 1분의 3 오메가 제곱 더하기 2 오메가 바 2 오메가 바 차수를 내려줄 수 있는 건 다 내려주십시오. 얼마? 오메가 더하기 1이요. 다음 오메가 바 대신에 써먹을 수 있는 애는 여긴 지금 분모에 오메가 바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건 풀이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아마 해설이랑 나랑 풀이가 다를 수도 있어요. 나 같은 경우에는 얘를 어떻게 볼 거냐면 3 오메가 제곱 더하기 2 오메가 제곱으로 바꿀 것 같아요. 풀이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오메가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고요. 얘가 5 오메가 제곱이라서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5입니다. 라고 정리가 되겠네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오메가 더하기 1이고요.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2 오메가 제곱 더하기 2 오메가 바는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래서 요 식은 아니죠. 오메가 제곱 대신에 오메가 바로 바꾸든 뭘 하든 어쨌든 하나로 바꿔야지만 전개가 가능한 식이라서 오메가 제곱이랑 오메가 바랑은 결국엔 이쪽으로는 생각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이거나 아니면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여기에서 이쪽에서 5 오메가 제곱을 오메가 더하기 1로 나누는 여기에서 변형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조작해 줄 수 있는 게 최선일 것 같아요. 지금 3번에 있는 그 풀이 보시면 거의 그쵸? 오메가 제곱 대신에 얼마를 써서
5 마이너스 5 오메가 더하기 1로 바꿔서 약분했죠. 요렇게 약분하든 저렇게 약분하든 어쨌든 결과값은 마이너스 5가 나온다는 거 요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3, 4차 방정식까지 지금 되게 빠르게 개념 정리를 하는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개념 정리를 소홀하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복습을 제대로 하지 않는 순간 네, 앞으로의 그 수학 인생이 굉장히 고달파지실 거예요. 네 번째. 아까 세 번째가 이제 허수단위 I라고 했으면 네 번째 챕터가 연립 2차 방정식입니다. 그대들한테 저번에 얘기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연립 방정식 자체에서 연립 방정식의 해법이라고 하는 거, 풀이 방법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이용하는 거다? 뭘 하는 게 목표이다? 문자 소거, 미지수 소거. 좋아요. 미지수 하나를 소거하는 게 목표이다. 그 미지수 소거를 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정석에서 나오는 한 가지 방법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방법. 이제 더 이상 이름으로 남아있지 않은 흔적만 남아있는 그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가감법, 또 대입법, 그리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등치법 이라고 하는 거.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해서 사용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름이 없어졌어요. 결국엔 핵심적인 게 뭐라고요? 제가 이거 뭐라고 했죠? 미지수 소거하는 방법은 뭐라고 했어요? 제가 뭐라 했어요? 미지수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더 많거나 같아야지만이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미지수의 개수보다 반드시 뭐가 더? 식의 수가 더 크거나 같아야지만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제가 얘기했었는데 미지수의 개수가 만약에 미지수의 개수가 뭐보다? 식의 수보다 큰 경우에는 뭐가 만들어진다? 방법이 없냐? 그건 아니고 이 경우에는 뭐가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관계식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관계식은 함수도 관계식이라고 했습니다. x랑 y 두 문자에 대해서 식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관계식이 만들어지는 것들인 걸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압축해서 쓰죠. 너무. 가감법, 대입법, 등지법 같은 경우.
안 쓴다고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거. 그래서 미지수의 개수보다 항상 시계수가 많아야지만 풀이가 가능하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만약에 미지수의 값이 개수가 시계수보다 많으면 풀이가 가능한 게 아니라 뭐가 만들어진다고? 관계식이 만들어진다고. 이건 정확한 값. 결국에는요, 그러면 어떤 걸 이용해서 문자를 소거하는 방법이 제일 쉽냐라는 걸 따지는 거야. 옛날 뭐니 옛날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1차 식으로 바꿨다면 ax 더하기 by는 c,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는 c 프라임.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뭐가 더 쉽냐? 굳이 이 식을 바꿔서 y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 x이고 더하기 b 프라임분의 c 프라임이라서 얘를 이렇게 정리해서 대입하는 게 편하겠니? 아니면 그냥 개수의 절대값을 맞춰서 더하거나 빼는 게 편하겠니? 개수의 절대값을 맞춰서 더하거나 빼는 게 압도적으로 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때는 주된 해법이 뭐였어요? 가간법이었다고요. 1차 연립에서는. 연립 1차에서는 뭘 주로 사용했다? 가간법을 사용했다. 하지만 식을 풀어서 써보면 이런 형태로 나올 거라고 ax제곱 더하기 by제곱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뭐 cxy 더하기 dx 플러스 2y 더하기 f 뭐 이런 식으로 x에 대한 2차식이라고 하는 건 이따위로 나올 거라고. 그럼 이 중에서 중간중간 비어있는 것들도 존재할 텐데 내가 여기 능형이라고 나와 있는 거 2개가 있다고 해서 한 문자만 콕 집어가지고 걔를 호로로로록 하고 그 가간법 더하거나 빼기만 하면은 문자 하나가 싹 사라져야 되는데 그게 쉬워 어려워? 말처럼 쉬워? 쉽지 않을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2차 방정식 이후부터는 어떤 걸 주로 사용할 거다? 대입법 사용할 거다. 그래서 보죠. 2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1차식과 2차식으로 이루어진 식. 1차식을 찾는 게 목표예요. 왜? 결국에는 2차 이상의 연립 2차 방정식에서의 소거법은 뭘 찾아서? 어떤 애를 찾아서? 1차식을 찾아서 뭐 하는 게 목표다? 대입하는 게 목표다. 1차식을 찾아서 대입하는 게 목표이다. 1차식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돼요. 오케이? 알겠냐? 이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뭘 찾기 위한? 1차식을 찾기 위한. 뭘 하기 위해서? 대입을 하기 위해서 1차식을 찾아주는 과정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너무너무 아름답게 1차식이 대놓고 있는 경우에는 뭐 하면 되는 거야? 그냥 대입. 그죠? 1차식, 그럼 얘는 그냥 단순하게 뭐 하면 된다고? 1차식을 정리해서 2차식에 대입하면 된다고요.
근데 이렇게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연립 2차 방정식의 풀이라고 나와 있는 경우 제외하고 두 2차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연립 2차 방정식의 풀이 이런 요 형태로 2차식과 2차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규칙을 이용해서 1차식을 찾을 것인가 에 대한 방법을 일단 첫 번째 뭐가 가능하면 상수항이 0이면 상수항이라고 하는 그 값이 0인 식을 존재하면 얘를 뭐 하면 돼요? 그 식을 인수분해하여서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1차식이 만들어질 거야. 후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상수항이 0이 아닌 경우에는 좀 더 복잡한 경우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보여드리죠. 자, 필수 예제 11번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넘어갈게요. 필수 예제 11번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3x-y는 2라는 식이랑 2x제곱 마이너스 3xy 더하기 y제곱은 0이라는 식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럼 누가 봐도 y라는 애 대신에 3x-2를 대입해서 풀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감이 오시죠. 대입하시면 됩니다. 2x제곱 마이너스 3x 곱하기 3x 마이너스 2 더하기 3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0. 세로로 적어볼게요. 마이너스 9x 제곱 플러스 6x 9x 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4 얼마죠? 2x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4는 0이고요. x 제곱 3x 더하기 2는 0이라서 x의 값은 1 아니면 2 나옵니다. 그래서 x가 1일 때 y는 얼마? 1 나오고요. x가 2일 때 y는 얼마? 4 나옵니다. 순서상으로 표현해도 되는데요. 학교 수학 선생님 허락받고 쓰세요. 학교 수학 선생님 허락받고 쓰세요. 수학 선생님이 선생님한테 물어봐. 혹시 순서상으로 써도 되나요? 안 돼! 라고 얘기하면 반드시 x는 1이고 y는 1이거나 x는 2이고 y는 4이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근데 순서상으로 써도 돼! 라고 하면 그냥 간단하게 쓰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거는 학교 선생님이 기준이에요. 학원 기준이 아니에요. 선생님들마다 풀이 방법이 다를 거라서 학원 선생님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아시겠죠? 자, 다음 12번에 있는 필수 예제를 딱 보시면 필수 예제 이것도 하나만 볼게요. 필수 예제 12번 같은 경우에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0 그리고 4x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2y제곱은 9 누가 보여? 상수항이 0인 게 보여. 상수항이 0인 애가 보여. 그럼 뭐 해? 인수분해해. x 마이너스 y 곱하기 x 플러스 y는 0이라서 이 식을 정리해주게 되면 어떻게 나와? x는 y가 나오거나
아니면 x는 마이너스 y가 되는 거야. 두 가지 다 구하셔야 돼요. x가 y라고 하는 걸 대입하시면 4x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이 9가 돼서 얼마니? x제곱이 3이라는 값이 나올 것이고 x는 뿔마 루트 3 나올 것이야. 아, 루트 3일 때 루트 3 나오고 마이너스 루트 3일 때 마이너스 루트 3 나오는구나. 하나 구했다. 또 마이너스 y가 된대요. 서로 부호가 다르대요. x로 마찬가지로 정리해 주신다면 4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은 9가 나오면서 x제곱이 9가 됩니다. 따라서 x라고 하는 값은 뿔마 3이 될 거고요. 3일 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일 때 3 요런 세트 총 4개 생긴다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조심해야 될 건 이거예요. 경우가 나눠져요. 따로따로 풀어서 모두 구해야 합니다. 중간에 적당히 하나만 구하는 거는 해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뒤에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안 나오나? 안 나오니? 안 나오네. 여기 지금 개념 원리에는 아마 안 나오는데 제가 센에는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잠시만요. 없네요. 교과 과정에서 이제 조금 많이 가벼워져서 없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만약에 상수항이 0이 아닌 경우에는요. 요렇게 생겨먹은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뭐가 가능하냐면 상수항 연립해서 노란색으로 써드릴게요. 연립해서 상수항을 소거합니다. 상수항을 소거한다는 게 상수항을 0으로 만들라는 얘기야. 그렇게 0으로 만들어진 2차식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될 거고? 인수분해가 될 거고 그렇게 인수분해를 해서 식을 찾아주면 돼요. 그럼 만약에 두 번째 그 연립해서 상수항을 소거했을 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 그런 경우에는 또 뭐가 가능하냐면 2차항이 소거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되게 특이한 애들 중에서 2차항 소거가 가능한 애들이 가끔 나와요. 지금 제가 보여드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고쟁이를 좀 보면서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어디냐? 뒤로 좀 더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난이도가 높은 거에서 다룰 테니까 난이도를 높인 곳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 저건 아니고 요런 문제 한 번만 좀 기타 등등으로 한번 옆에 참고 정도 해주세요. 식 쓰고 뭐 적으셔도 괜찮아요. x제곱 마이너스 xy는 5 그리고 xy 마이너스 y제곱은 2 요렇게 연립이 되어 있는 경우에 인수분해가 안 돼요. 1차식이 아니라서 대입도 못해요. 이럴 때 뭐 하라고? 상수항을 소거하라고요. 여기다가 2배하고 여기다 5배 해서 식을 만들어주면 2x제곱 마이너스 2xy는 10 여기도 5xy 마이너스 5y제곱은 10 이래서 빼주면 돼요. 그럼 식이 2x제곱 마이너스 7xy 더하기 5y제곱은 0이라는 식이 나올 거고
여기서 인수분해가 됩니다. x-y, 2x-5y 라는 식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요. x가 y이거나 아니면 x가 2분의 5y이거나 이렇게 정리한 식을 둘 중에 한 곳에다 대입하시면 돼요. 위에다 대입해볼까요? 위에다 대입하면 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은 5가 나오네요. 오, 말도 안 되는 식이 만들어졌어요. 그죠? 오케이. 자연스럽게 걸러주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이걸 대입해주시면 x제곱 x 대신에 2분의 5를 집어넣네요. 젠장. 자, 그럼 밑에다가 집어넣을게요. 2분의 5 y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2. 그래서 2분의 3 y제곱은 2. y제곱은 3분의 4. y는 얼마? 3분의 2루트 3. 그러니까 x라고 하는 값은 얼마? 지워지니까 3분의 5 루트 3일 때 3분의 2루트 3이라는 값이 나오고 마이너스 3분의 5 루트 3일 때 마이너스 3분의 2루트 3이라는 값이 나온다로 정리가 돼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복잡하지만 결국에는 뭘 이용해서? 상수항속을 이용해서 계산이 가능한 식이 됩니다. 됐을까나?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기본 문제에서는 잘 나오지는 않는 유형이고요. 응용, 심화 정도에서 나오는데 학교 시험은 응용, 심화에서 나오죠. 당연히 여러분들 나중에는 하셔야 되는 문제. 두 가지 유형이 더 있으면 남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 내용. 두 번째는 공통금 문제.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여기 있는 이 규칙이랑 같아요. 뭐요? 미지수의 개수가 2개인데 식을 하나밖에 안 준 거야. 그럼 뭐가 만들어지면서? 관계식이 만들어지면서 무수히 많은 해가 나와야 되거든? 그지? 근데 뭘 통해서? 문자가 2개인데 식 1개와 그 해 조건을 붙여서 해 조건을 추가해서 유한하게 제한시켜주는 방법이 부정방정식이야. 그럼 저 해 조건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뭐가 있고 어디다가 쓰는 첫 번째는 뭐가 있거나 해가 모두 정수일 때. 조심하세요. 정수예요. 자연수 아닙니다. 정수예요. 해가 모두 정수일 때는 정석 기준으로서는 요란한 식이 있었는데요. 그런 거 다 제끼고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어떻게? 괄호, 는 K로 풀어요. 이런 형태로 만들어요.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가 이게 해법이에요. 인수분해를 강제로 해서 어떤 정수가 나올 수 있도록 바꿔주시는 문제예요. 여기서 한마디 더 했어야 되는데. 아니야, 그냥 할게요. 하고 나서 할게요. 죄송합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뵐게요. 갑자기 뭐에 홀린 듯이 이쪽으로 넘어갔네요. 다시. 자, 그대들. 자, 여기 이제 2차식, 2차식 중에서 또 특별한 한 가지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대칭식이요. 대칭식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 대칭식은 이 좌우 대칭이 돼서 대칭식이 아니야. 좌우 대칭이 되는 저 해가 뒤집어지는 그거는 상반식이라고 해. 말고 여기에 서 있는 대칭식이라고 하는 애는 정의가 요렇게 돼. x, y 두 문자의 위치를 바꾸어 계산을 하더라도 같은 식이 만들어지는 경우 그 식을 x, y에 대한 대칭식이라고 한다라고 정의해요. 그래서 자리를 바꿔도 똑같은 값이 있을 때 대칭식은 항상 언제나 합과 곱을 이용해야 돼요.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저 합이라고 하는 애를 치환하고 곱이라고 하는 애를 치환해서 최종적으로 t제곱 마이너스 at 플러스 b는 0의 두 근이 x, y라고 놓고 푸는 문제예요. 아니면 뭐 굳이 식을 안 만들어도 되긴 합니다. 봐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34. xy는 15. 자, x랑 y랑 자리를 바꾸어도 식이 변하지 않는 걸 확인했으니 이 식은 뭐가 될 거다? 대칭식이 될 거다. 그럼 뭘 찾아라? 합하고 곱을 찾아라. 그럼 합의 제곱 마이너스 2xy가 34이고 여기서 xy는 15라고 바꾼 다음에 치환하세요. 치환해봐. 어떻게 치환해? a제곱 마이너스 2b는 34이고 이때 b는 15라고 문제에서 준 거야. a제곱은 얼마? 64. 따라서 a의 값은 뿔마 8이 되고요. b는 그냥 15가 되거든요.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다고요?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5는 0의 두근. 3하고 5죠. 아, 3,5 아니면 5,4 아니면 t제곱 플러스 8t 더하기 15는 0의 두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변형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총 4개 구해주시면 됩니다. 뭘 통해서? 합곱 변형을 통해서 식을 만들어요. 고쟁이에서 좀 되게 복잡해 보이는 식이 하나 있어서 요걸 좀 같이 난이도 올리는 김에 뭐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x 플러스 y 더하기 xy는 마이너스 2. x제곱 y 더하기 xy제곱이 마이너스 24를 만족하는 xy에 대하여 모든 xy의 합은? 라고 물어봤거든요. 지금 되게 복잡하게 생겼는데 결국엔 xy 자리를 바꾸고 생각을 해도 식이 변하지 않는 대칭식인 걸 확인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바꾸라고?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이고 여기는 뭐야? ab는 마이너스 24이다 라고 바꾸는 거죠. 이해돼? 그러면 순서상이 굉장히 여러 개가 나올 텐데 더해서 마이너스 2 곱해서 마이너스 24가 나올 수 있는 애는 뭐랑 뭐예요? 마이너스 6하고 4죠? 그죠? 이거 빨리. 이거 빨리.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b의 값이 뭐가 되거나 마이너스 6이 되거나 4. 근데 우리는 지금 모든 xy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xy를 구한 게 아니라 곱을 다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계산해 주시면 되겠더라 라고 정리해 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 푸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그때그때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필수예제 14번. 해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2차식의 해 조건이야. 2차식에서 오직 하나라는 멘트 그 필수예제 14번에다 줄거 봐. 필수예제 14번에다 오직 하나에다가 오직 한 쌍에다 줄거 봐. 뭐야? 그러니까 손이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졸린 거 아니야, 진짜. 너 이거 다 적어놨어? 적어놨어? 그래. 적었다고 할 말은 없지. 그래서 필수예제 14번에 뭐라고? 오직 한 쌍의 해에다가 뒷줄을 쳐봐. 오직 한 쌍의 해라고 하는 거를 체크하는 순간 얘는 뭘 써야 되는 문제 같아? 판별식이야. 거기다가 판별식은 0이라고 쓰시면 돼요. D는 0이 낫지 않아? D는 0이 낫지 않아? 거기다가 설마 한글로 판별식이라고 쓰는 무식한 경우는 없겠죠? 설마. 그래서 14번 그냥 간단하게 문제 14번 보여드리자면 x 플러스 y는 k고요. 마이너스 y제곱 더하기 2xy는 3이에요. 자, y를 바꾸는 것보다는 x를 바꿔주는 게 좀 더 덜 식을 건들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y제곱 더하기 2 마이너스 y 플러스 ky가 3이고요. 식 정리하면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2y제곱 플러스 2ky 마이너스 3이 0이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3y제곱 플러스 2ky 마이너스 3이라고 식이 나오고 판별식 쓰시면 되겠습니다. 판별식 중에서 짝수 판별식 쓰시면 되겠죠. k제곱 마이너스 9가 0을 만족하는 k는 얼마 3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통근이라고 나와 있는 풀이는요. 또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공통근을 구하는 문제. 그 공통근을 구하는 문제는요. 연립할 수 있게만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되는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돼요. 거꾸로 얘기하면 만약에 인수분해가 가능하면 인수분해해서 해를 직접 비교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에 인수분해를 시킬 때는 이때는 뭘 이용하냐면 2차항을 소거시켜요. 큰일 났다.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다. 갑자기. 16번. 자, x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식과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k는 0이라는 식에서 한 개의 보통은 이제 오직 한 개라고 나와죠. 오직 한 개의 공통근을 갖는다. 이런 문제가 나올 때 무슨 짓을 하냐면 위에서 아래를 그냥 빼버려요. 그러면 k-2x 플러스 k-2는 0이라는 식이 나오면서 k-2 곱하기 x 플러스 1은 0, k의 값이 2이거나 x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요. 이때 요 위의 조건을 확인해서 오직 한 개의 공통근인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k에다 2 집어넣어봐라. 위아래 서로 같은 식이 만들어져. 그럼 얘는 오직 한 개의 공통근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두 개의 공통근, 서로 같은 식이 만들어져 버리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일 거고요. 마이너스 1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k가
1이 되면서 k의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답을 구해 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게 그 뒤에 나오는 특강 부정방정식이라고 나와 있는 거 뭐라고? 식의 개수보다 자 저기 일반적으로 방정식의 개수와 미지수의 개수는 서로 같은데 방정식의 개수가 미지수의 개수보다 적을 때는 근이 무수히 많은 관계식이 만들어져서 그 근을 정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애를 부정방정식이라고 한대요. 그 부정방정식에다가는 무슨 조건을 추가해서 정수 조건을 추가해서 해가 모두 두 근이 모두 정수라는 조건을 추가하거나 두 근이 모두 실수라는 조건을 추가해서 문제를 풀어요. 두 근이 모두 정수다라는 문제는 괄호괄호는 K로 문제 푼다라고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밑에 볼게요. 밑에 봐봐. 밑에 특강 1번 봐봐요. xy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 제곱은 0을 만족하는 양의 정수 xy. 정수인지 자연수인지 의미 아닌 정수인지 뭐 이런 디테일한 것들에 따라서 답이 개수가 달라져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리해야 됩니다. 1번 뭘 이용해서? 내림차순 정리예요. 문자가 여러 개인 식의 내림차순 정리는 어떤 문자를 고르라고 했어? 우리 인수분해할 때. 최고차항의 차수가 미친 사람들이야. 한결같이 둘 다 똑같은 데다가. 아유, 미친 사람들 진짜. 어떻게 하면 좋아? 언제쯤 머리에 입력이 되려나. 최고차항의 차수가 낮은 문자로 정리하는. 그러면 이 식은 x-1y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식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나서 공통 인수가 생기도록 양변에 상수를 더하시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x-1y 요 x-1이라고 하는 공통 인수를 만들기 위해서 x제곱 마이너스 1 딱 요 모양이 되면 좋겠죠. 그지? 그러면 여기에는 얼마가 될 거고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넘겨서 정리하시면 돼요. 이어서 풀어주신다면 x 마이너스 y 1 곱하기 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4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가 합차. 그래서 공통인수 째끼고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이제 정수 조건을 사용하시면 돼요. 얼마가 되거나 1 곱하기 4가 되거나 2 곱하기 2가 되거나 4 곱하기 1이 되거나. 그럼 이때에 만족하는 x는 얼마? x가 2가 되고 여기에서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y는 7. 이런 순서상이 생길 거고요. 다음에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x라고 하는 값은 3이 만들어지고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y는 6.
여기다 집어넣으면 x라고 하는 값이 5가 될 때 5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이 되니까 y는 7. 이렇게 순서상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세 개가 다 해예요. 모두 구해라. 세 개예요. 항상 언제나 뭐요?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다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정수가 나올 수 있는 순서상들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양의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양의 정수만 따졌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정수다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도 보셨어야 돼요. 음수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지금은 양의 정수였으니까 체크 안 한 겁니다.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실수를 만족하는 경우. 그럼 대부분의 문제들은 어떤 식으로 정리되어서 나오냐면 이런 두 근이 모두 실수다라는 조건이 주는 부정방정식은 항상 제곱 더하기 제곱은 0이 되도록 조절해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뭐라고요? 제곱 더하기 제곱은 0꼴로 정리한 다음에 자, 실수를 제곱하고 실수를 제곱한 값을 서로 더했는데 0이 나오려면 0, 0이어야 되죠.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정석적인 부분이에요. 하지만 니들은 식이 안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뭘 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서 그리고 나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로 풀어요. 어디 있냐? 그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라고 나와 있는 184페이지 한번 보시면 지금 문제가 어머 공간 부족해. 여기다가 짧게 써주면 2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이 나와요. 난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다. 구했어요. 니네 구했어요? 이렇게 보여야 돼요. 안 보이면 이건 못 쓰는 방법이에요.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면 굳이 그러니까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연습을 해보시고 안 되면 내림차순 정리해서 강제로 풀 수 있습니다. 시간 차이는 한 5배 정도 나요. 아 5배? 그 이상 날 수도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제곱 더하기 제곱꼴로 정리하는 걸 보여드리자면 x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은 0으로 정리가 돼요. 그래서 x의 값이 마이너스 1이고 y는 1 나옵니다. 끝. 라는 문제를 안 보여. 나 이거 안 보여. 나 이거 못하겠어. 그럼 뭐 하라고? 쫄지 말고 그냥 내림차순 정리하시면 돼요. 내림차순 정리 한번 해봅시다. 2x제곱 더하기 2배 y 더하기 1x 더하기 y제곱 더하기 1은 0. 이 상태에서 이제 짝수 판별식 사용하겠습니다. y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2배 y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실수이기 때문에. 그럼 전개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y 더하기 1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리 y-1의 제곱이 마이너스 y-1의 제곱이 0보다 크다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y도 실수이기 때문에 실수의 제곱을 했을 때 0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 나올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고 0밖에 없고 따라서 y는 얼마가 될 것이다? y는 1이 될 것이다.
그 1다 라고 하는 애를 위에 상단에다 식을 대입하시면 2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2는 0이라는 식이 만들어 정리가 될 것이고, 따라서 x는 얼마? 마이너스 1 나온다. 자, 아까 내가 식 구한 거 띡띡 끝 하고 구했던 것보다는 확실히 길어요. 그죠? 근데 풀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1번 제곱 더하기 제곱은 0으로 보시고 안 되면 판별식으로 푸십시오. 고민조차 안 해보는 거는 너무 손해예요. 아까 내가 봤다시피 시간 단축으로서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민은 해보십시오. 연습할 때. 어느 순간 눈에 딱 진짜 무수히 많은 식들을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진짜 무슨 각성한 것처럼 빵 하고 깨달음이 와요. 그럼 그때부터는 제곱 더하기 제곱으로 문제 푸시면 되고, 안 보이면, 나도 가끔 안 보일 때가 있거든? 그럼 뭐 하면 돼? 그냥 판별식 쓰시면 돼요. 자, 일단은 오늘 개념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시간표를요, 제가 일단은 네 거를 내가 계속 들고 있어가지고 저거 좀 받고 이걸 보시는 상태에서 좀 언급을 하고 이제 촬영을 마무리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는 어디까지 진행이 된 상황이냐면, 현재 우리 며칠? 11월 19일 현재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서 부등식이 진행이 되고, 아마 경우의 수와 순열, 조합, 행렬 요 부분들 조금 가볍게 할 수 있으면 좀 가볍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서 평면좌표부터 개념 원리를 이용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개념 원리 같은 경우에는 그 부교재 같은 경우엔 센이 아니라 다른 교재로 진행을 할 겁니다. RPM이나 아니면 RPM보다 더 가벼운 교재 있으면 제가 확인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제는요, 알다시피 연습 문제 끝까지 풀어주시고 쌤도 끝까지 풀어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촬영 여기서 자르고 남은 시간 동안에 질문 좀 받거나 나머지 진행하도록 할게요.